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분들, 강프로입니다. 현재 6월 10일 오후 2시 삼성전자 주가 한번 봐볼까요?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동안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1.5% 정도의 소폭 하락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의 소폭 하락이라고 했지만 삼성전자 주주분들한테는 절대 소폭 하락이 아니라고 느껴지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 주가 크게 한번 봐보면 52주 최고가 88,800원에서부터 49,900원까지 쭉 하락장 하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긴 기간 동안 박스권 형성하면서 횡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7거래일 동안 상승을 한 후에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하락장이 똑같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 움직임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실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락은 대형주들의 특징이다. 왜냐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기 전에 대형주들은 이런 식의 조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그림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개인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심리적인 불안감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 기업의 본질을 봐야 한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본질을 봐서 객관적인 눈으로 이 주가를 확인을 해야 한다. 객관적인 눈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기업의 본질을 보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이렇게 기업의 본질을 보는 습관은 삼성전자의 종목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종목들,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습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저랑 같이 삼성전자의 본질을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삼성전자의 본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파운더리, 두 번째는 뭘까요? HBM,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확인해 봐야 돼요. 우선 파운더리부터 한번 봐볼게요. 파운더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TSMC랑 경쟁 구도를 가지면서 삼성전자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삼성전자 지금 가장 중요한 사업 뭔가요? 일단 3나노부터 생각을 해야겠죠. 우리 3나노 수율을 잡아야 삼성전자가 10만 전자가 된다. 아니다. 지금도 괜찮다. 삼성전자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 괜찮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 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최근 들어서 유리기판도 삼성전자 관련해서 얘기 많았었죠. 노광기에 들어가는 이 유리기판을 왜 삼성전자가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과 협업을 하면서까지 인수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노력을 했었나요? 결국 3나노의 수율을 잡기 위해서였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3나노의 수율을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 3나노 수율을 잡을 수 있는 충분 조건들을 계속해서 노력해서 고쳐가면서 실제로도 더 좋은 조건들, 현재 지금 이 반도체 시장에서 쓰고 있는 그런 재료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들의 재료들을 만들어가면서 3나노 수율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력은 뭐가 있을까요? 또 이 3나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나노를 노리고 있다고요. 삼성전자가 우리가 어떻게 반도체 시장을 점유를 했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일단 왜 2나노를 노리고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반도체 시장을 점유를 하고 반도체 시장을 1위를 이끌었는지를 알아봐야 된다고요. 삼성전자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나요? 먼저 양산을 할 수 있는 생산시설과 양산을 할 수 있는 이 기술력을 가지고 다 만들어 놨었어요. 이 양산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이 회사에서의 수주를 나중에 다 땁니다. 회사에서의 이 양산시설을 보고서 회사에서 수주를 넣으면 그 수주 물량을 다 삼성전자가 가져가요. 그렇게 해서 점유율을 올려나간 다음에 아무도 이 삼성전자의 양산을 따라갈 수 없게끔 만들어서 나머지 회사들을 다 눌렀었다고요. 그렇게 해서 점유율을 먹고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먹었었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AI 섹터에서의 필요한 반도체를 생각해보면 그게 잘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는 이 양산 시설을 만들면 이 똑같은 반도체를 가지고 모든 회사들이 썼었는데 지금의 시장은 어떤가요? 이 구글과 엔비디아와 모든 회사들을 보면 이 회사들이 갑이 돼서 이 회사들이 원하는 조건들이 다 다르다고요. 이 회사는 이 기능을 더 원하고 이 회사는 이 모듈을 더 원하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들이 훨씬 더 강화된 반도체를 원한다고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예전에 썼던 회사를 다 만들어 놓고 똑같은 반도체를 일괄적으로 찍어내가지고 보내주는 이러한 이 점유율을 높이는 방식 자체가 안 먹혔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그렇다면 시설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술력을 확실하게 확보를 하자. 2나노를 찍어낼 수 있는 이 미리 선전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해서 첨단 기술을 먼저 확보를 해서 이 나중에 수율을 잡을 때 훨씬 더 유리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걸 지금 계속 행동하고 있다고요. 기사도 나오고 있고 실제로 TSMC 이사진들을 데려와서 유능한 이사진들을 데려와서 2나노 공정 자체를 지금 잘 하기 위해서 수율을 먼저 높이고 기술력을 먼저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 HBM 시장 또한 봐야 된다고 얘기 드렸죠. HBM 같은 경우에는 우리 HBM
TSMC가 아니라 지금 누구와 경쟁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의 기업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경쟁 구도로 계속해서 다니고 있죠. SK 하이닉스의 HBM3E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비디아와 같이 팀을 묶어서 이제 같이 반도체 팀으로서 활동하고 있어서 많은 수익률을 올리고 SK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됐는데, 삼성전자의 HBM3E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절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HBM3E의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방금 파운더리 반도체를 얘기할 때도 뭘 얘기를 했었나요? 이 회사가 원하는 게 다르다. 기능이 아니라 이 회사가 원하는 그 기능이 좋아야 하고, 이 회사가 이미 만들고 있는 그 시스템에 잘 적합을 해야 한다. 근데 삼성전자의 HBM3 같은 경우에는 기능이 딸리는 건 아니지만 엔비디아가 원하는 조건을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래가 불발하고, 거래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 또한 삼성전자가 노력을 안 하고 있냐?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부의 이사진들이 지속적으로 엔비디아와 컨택을 해서 원하는 기능들, 엔비디아에 맞는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언젠가는 결국 계약이 타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HBM3E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게 아니고, HBM3뿐만 아니라 파운더리 반도체와 똑같이 HBM4를 노리고 있다고요. HBM4의 기술력을 미리 가지고 우리가 미리 만들어서 나중에 나올 수율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서 점유율 자체를 높이겠다. 예전에 삼성전자가 했던 방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해서 우리가 점유율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지금 의도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이런 식으로 먼저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에 뛰어난 회사였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자라왔고, 지금도 지금 준비를 해서 그런 식으로 점유율을 폭발적으로 상승시켜서 이 반도체 시장에서 1위 기업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이 노력이 터질 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뚫고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삼성전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제 지인을 만났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인은 이제 삼성전자 하청업체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씩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슈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맞았던 기억이 났는데, 이번에 만났을 때도 하나를 얘기해 주셨는데 그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분이 절대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셨었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적고 있는 거니까 그냥 위에 번호 띄워 드릴게요. 만약에 이 내용 자체가 좀 궁금하신 분이라면 많은 분들을 좀 알려드리긴 그렇고, 선착순으로 5분 정도 소수 인원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냥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그냥 비밀이라고 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으로만 적어주셔서 이 내용 좀 궁금해하신 분이라면 네, 그냥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종목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나온 조정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이 됐지만, 이 왜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의문이 가지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6월 12일이라는 걸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6월 12일. 6월 12일이 무슨 날입니까? 지수, 개별 종목, 선물 옵션들이 만기가 되는, 선물 옵션들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만기가 되는 내마녀의 날이란 말이에요. 내마녀의 날. 그렇다 보니까 이 증권사들과 외인들의 움직임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한 선반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뚫고서 올라갈 거라고 했지만, 앞으로의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이 앞으로의 나올 한 번 더 조정을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7거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난 늦은 거 아닌가라는 매수세를 많이 넣으셨을 텐데, 앞으로 나올 조정을 우리는 제일 조심해야 된다고요. 이 타이밍을 조심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의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고, 삼성전자 주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크게 우상향을 할 거지만 이런 식으로 일자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삼성전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시총 1위 그룹인데 이렇게 일자로 상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없다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 이렇게 일자로 상승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 이틀을 보고서 매도 타점을 잡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소 1개월부터 길면 6개월까지 이렇게 상승 하락 구간을, 조정 구간을 거치면서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분할 매도를 하고 이때 분할 매수 타점을 잡으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해요. 하지만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조정을 대응하는 방법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개인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생업을 하시고 일상생활을 보내시다 보니까 당연히 이 차트를 보는 게 어색하고 이 기사와 재료들을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설명 안 드리고 종목 같은 주식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가지시고 있었던 분이라면 이러한 어려움을 직접 느끼셨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인 제가 도와드릴게요. 전문가인 제가 도와드리겠다고요. 위에 번호 띄워 드릴 테니까 문자 한 통 삼성
적으셔서 보내드리면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수익률 제가 텔레그램 초대방 구독자 초대방 링크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6개월가량 저랑 같이 분할 매수 타점 잡고 분할 매도 타점 잡아가면서 수익률 극대화 시켜보자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던 내마녀의 날 때 올 수 있는 급락, 내마녀의 날 때 올 수 있는 큰 조정 폭도 제가 그 텔레그램 방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 이 급락에서 추세 전환이 나왔을 때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방에 알려드릴 거니까 제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률 극대화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적어드릴게요. 문자 한 통 삼성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 보내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 구독자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률 이미 올리고 계시고,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안정적인 수익률 올리고 계실 때 혼자 아무것도 모르고 변동성 대응 못해서 손해보지 마시고 들어오셔가지고 수익률 올리고 돈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